안녕하세요. 오늘 9월 21일 목요일입니다.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은 룸 네트워크로 선택했습니다. 티커는 LOOM이고요. 지금 강세 종목으로 보고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해서 채택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룸 네트워크는 지난 상반기 때 움직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따로 체크하진 않았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상패 얘기도 나오고 뭐 했던 종목이기도 해서. 근데 지금 룸에 대한 부분들은 보면 일단 기본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 플랫폼이라고 돼 있는데 이더리움 기반의 ERC20 토큰 부분에 돼 있지만 사실은 이제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면 돼요. 예, 사이드 체인이다. 예,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 이더리움의 사이드 체인. 이더리움에서 속도와 포스 업그레이드로 하기 전에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뭐 속도상의 한계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수수료상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이드 체인으로 진행이 됐고 여기 위에 D앱을 활용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려고 하는 게 룸 네트워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보게 되면 플라즈마 결제를 통한 플라즈마 네트워크를 통한 형태를 채용을 하고 있고요. D앱 체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게 나올 때만 해도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프로젝트거든요. 근데 이더가 포스로 전환이 되고 이후에 샤딩까지 되게 되면은 올해 말로 예상돼 있죠. 올해 말 내년 초로 예상돼 있는 샤딩까지 되게 되면 사실은 이더가 내세웠던 많은 장점, 초기 스타트로 했던 장점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는 거예요. 속도적인 측면이나 낮은 수수료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지게 돼서 사실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룸 네트워크에서도. 그래서 뭐 한때는 메인넷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한 내용도 막 나오고 그렇긴 하긴 했었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확정적으로는 아직 나오진 않았고 이렇게 D앱 체인으로 D앱 레벨의 체인으로 가게 되면 사실은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D앱이 여기 위에 올라와서 돌릴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처음에는 게임도 올리고 막 하려고 했는데 여기 올리는 이제 포스로 전환되고 난 뒤에 이제 샤딩까지 되면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직접 붙이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 되고 사이드 체인으로 돌렸을 때 아직 명확한 특징이 독자적이고 아주 특출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나오진 않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에서는 충분히 주목을 받고 있는 프로젝트는 한데 이더의 업그레이드 일정에 맞춰서 변신을 꾀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도 소식을 들어서 체크는 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아직 명확한 부분들은 나오진 않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 조금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되고요. 기사들이나 이런 부분 올라올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기도 메인넷 얘기 나오죠. 이 내용이 왜 나오냐면은 지금 자신들이 세웠던 내용들이 이더리움하고 지금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일정하고 많이 겹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들에서 좀 더 킬러 면모를 지니고 있는 요소를 포함한 업그레이드가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다. 뭐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리고요. 자, 차트적인 관점으로 넘어가면요. 일단 주봉을 먼저 살핍니다. 주봉 차트의 먼저 움직임을 살펴보면, 주봉에서 21년도 구간을 쉽게 세팅해서 살펴보면, 주봉 움직임이 21년도 움직임에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반기 움직임도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저희들이 체크하는 강한 움직임이라는 핵심은 결국 구간 끝을 공략하고 난 다음에 매물대를 공략했느냐 그것도 종가로 했느냐거든요. 만족했어요. 만족했으니까 이 움직임에서는 이후의 움직임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면 자 여기를 돌파해서 앞 고점을 노려볼 수 있는 움직임으로도 이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고비가 매물대를 확인하는 과정, 중요값에 대한 매물대 확인 그리고 거기에 종가를 확정을 시켜 놓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룸 네트워크의 주봉 차트의 모습은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후 23년, 22년도 5월 이후의 조정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 될 듯해요. 여기서 주봉에서의 현재 움직임을 보면 여기 구간 끝 하방 이탈했다가
작년에 하락 이후에 반등세가 다시 구간 끝 위로 올라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이 움직임이 여기 매물대까지 찔렀죠. 매물대까지 찔렀어요. 꼬리로라도 찔른 상태입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어지고 이번 6월달, 7월달 구간에서의 지지 반등 여부를 살피고 있다 정도를 보고요. 여기서 지금 하단 변곡 41.8원은 사실상 작년에 형성을 하면서 이미 확보를 한 상태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없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구간 이탈 값에 대한 부분들, 구간 이탈에 대한 부분 위로 지금 올라와서 지금 구간 끝 73.7원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는 건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봉 차트 202평이 12평은 주봉 이 반등 구간 내에서 체크되는 중요값 67.2원 위로 올라왔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79원 위로 지금 룸 네트워크가 올라왔어요. 근데 주봉 차트 관점에서 보면요. 지금 현재 이 움직임이 주봉 차트 52평과 202평에 대한 공략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눌림, 지지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지지 테스트가 필요하고요. 이 지지를 받지 않고 가게 되면 그 자리는 다시 오는 형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52평을 강하게 돌파를 했거든요. 강하게 돌파하고 202평도 강하게 돌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강하게 돌파를 만들어냈으니까 우선적으로 보는 부분은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겠죠. 여기에서의 지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피는데 여기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열어두고 봐야 돼요. 그러면 여기 주봉 차트 기준에서 구간 끝이죠. 자, 73.7원에 대한 지지를 살피는 움직임이 이제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여기를 확보를 해야지만 여기 위에 21년도 주봉 차트 매물대 공략 앞에 지난 3월달, 2월달에 나왔던 이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어요. 이런 움직임을 이어서 또 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종가 확보를 못했죠. 이런 종가 확보를 여기 한번 만들었지만 여기에도 다시 한번 더 만드는 움직임이 나오고 추가 상승이 전개되는지를 좀 봐야 돼요. 그런 관점을 본다면 룸 네트워크는 다음 주의 움직임에서 만약에 음봉이 나온다. 조정을 염두에 둔다면 지지 테스트는 항상 음봉입니다. 음봉을 염두에 두고 보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자, 여기로 내려왔다가 양봉의 꼬리로라도 밟고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야 돼요. 음봉을 안 만들려고 하면. 근데 음봉을 만들고 가야지 사실은 여기 자리로 안 온다는 얘기로 보거든요. 지지 테스트라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지금 룸 네트워크의 움직임은 이제 관찰을 좀 하시자. 지금 서두르지 마시고 좀 관찰을 하시자. 강세 구간으로 들어왔으니까 이 강세 구간에서 지속적인 지지가 중요하다. 여기 값은 중요한 값입니다. 주봉에서도 73.7원과 79원의 지지 확보는 중요합니다. 여기와 여기 둘 중에 하나를 확보해야지 구간 끝을 공략할 수 있거든요. 구간 끝을 공략한다는 거에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종가가 올라와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102원의 종가를 그냥 명확하게 올리려고 하면 이 두 값에서 지지를 확정을 짓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한 번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주봉에서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여기 주봉 22년 주봉의 중요값 2번 79원과 21년도 주봉 구간끝 73.7원에 대한 지지 테스트, 이 과정이 주봉 차트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한번 염두에 두고 있자. 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난 다음에는 룸 네트워크를 이제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도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앞에 구간의 차트 구간이 굉장히 좋게 만들어져 있고 구간의 매물대를 여러 차례 확인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움직임은 주봉 차트에서는 79원과 73.7원의 지지 여부, 주봉 차트의 202평의 지지 여부를 염두에 두시라. 주봉에서는 이 세 개의 케이스를 염두에 두시고 계시고요. 이 움직임의 이후에 위로 추가 상승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여기 102원에 대해서는 구간을 이미 여러 차례 만들었으니까 다음 반등이 나올 경우에는 돌파 기한성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고 이제 룸 네트워크도 강세 종목 안에서 관심 종목으로 하나 두셔도 되지 않겠는가 정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봉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는 우리가 여기 21년도 파동이 1파동, 2파동, 여기 앞에 제가 1파동은 표시를 안 했죠. 여기가 1파동인데 1파동은 표시를 안 했어요. 2파와 3파로만 구성을 했고 값을, 자, 여기에서 2파 여기 위로 올라가려고 하면 여기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 된다는 거 이해는 이제 하고 계실 겁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 되고요. 자, 여기 구간 끝 오고 난 뒤에 매물대 확인 다 됐죠. 그래서 여기 179원 그리고 198원은 염두에 두고 보자. 염두에 두고 보자. 움직임이 긍정적으로 전개가 될 경우에는 자, 198원과 179원 정도는 염두에 두고 봐도 무방하다 정도로 살펴볼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에 가기 위해서는 여기 5월의 구간, 자, 여기 중요가 위에 올라와야 되죠. 중요가 위에 올라와야 되고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 구간급 80.9원 위에서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 지지받고 여기 두 값에서의 확정적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이어져야지 여기 179원 상담 여기 위로 올라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살피시면서 22년도 5월, 우리는 22년도 5월의 구간의 움직임에 대한 공략 여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보게 되면요. 자, 22년도 5월의 구간을 염두에 두고 지금 룸 네트워크를 보면 22년도 5월에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5월의 하단 변곡 위에 지속적으로 있었어요. 그러면 룸 네트워크의 움직임은 강하다. 시장의 조정의 움직임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였다. 추가 하락하지 않고 22년도 5월에 나왔던 하락세 구간을 저점으로 해서 지속적인 반등과 매물대 구성을 만들고 있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움직임은 긍정적으로는 여기 위에 9월 여기 22년도 5월에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구간 끝에 지지를 받든지 이 두 값에서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발판으로서 돌파 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는 겁니다. 추가 상승을 하려면 사실상 구간 끝 95.1원의 지지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앞에서 우리가 체크했던 주봉에서의 값들을 상기시키시면서 일봉 차트의 움직임을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매물대는 이미 22년도 5월의 구간의 매물대는 다 확인했어요. 돌파만 하면 되는 거예요. 돌파를 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자리에 지지를 확보하면서 밟으면서 가는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룸 네트워크는.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여기 지난 여기 6월달 여기 고점 이후의 움직임이죠. 6월달의 저점에서 하단 변곡 50.5원 아래로 내려왔다가 반등이 나오고 음봉이 나왔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오면서 여기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를 했어요. 음봉이 50.7원이고요. 50.6원 저점이네요. 여기 터치 안 하고 양봉 꼬리로만 터치하고 반등이 나왔네요. 어쨌든 여기에 반쪽짜리 지지라도 했고요. 여기에서 이번 8월달 조정에서 8월달 9월달 조정에서 50.5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한 상태예요. 이거 캐리 프로토콜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차트가 캐리 프로토콜에서 봤던 내용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지난 7월 달에 반등 구간의 움직임을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룸 네트워크도 여기에서 일봉 차트 값에서는 구간 끝 위로 올라와서 구간 끝 여기 위로 올라와서 이 두 값에서의 지지를 받고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도 중요하게 봐야 되죠. 여기서 보니까 58.9원에 대해서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를 마쳤고 그리고 양봉의 상승이 나오면서 상단 변곡 70.9원을 돌파를 했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봉 차트 202평에 대해서도 돌파가 됐어요. 앞에 반등 나올 때 양봉 꼬리로 52평에 대해서도 지지 테스트를 양봉 꼬리라도 했어요. 20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아직 없었고 지금 밀어 올렸어요. 밀어 올리면서 여기
23년도 3월에 중요가 92.5원 위에 양봉 종가를 만들고 지금 음봉 조종이 전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강한 움직임이 나왔죠. 어제 움직임에서 룸네트워크에서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주봉 차트에서 봤던 값들이죠. 70원대에 있었던 값들이 있었죠. 자, 여기 주봉 차트의 라인을 그어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주봉 차트에서 체크했던 값이 여기 79.9원, 79원, 79원하고 여기 주봉에서 보는 값이 여기 값이었죠. 자, 이렇게 당겨 놓고 봅시다. 자, 여기서의 지지를 주봉에서도, 주봉에서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를 같이 이루어지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의 돌파였으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이 값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두든가, 아니면 여기 76.2원 돌파 구간 끝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여기 두 값에서의 지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죠. 자, 이런 관점을 보면 예상되는 지지 테스트는 79원, 76.2원, 73.7원, 그러니까 70원대에서의 지지 테스트를 확보하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202평이 올라오는 모습에서 202평을 한번 확인하고 갈 건지, 자, 여기까지 열어두고 볼 건지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꼭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매매 관점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은 상승 중에 있는 모습에서 나오는 조정이니까 이 움직임에서 일단 눌림이 나오는지, 적어도 상승분의 절반, 4분의 1짜리 여기에서 움직이면서 모습이 전개되는지, 여기는 주봉값입니다. 주봉값이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겠다. 지금 룸 네트워크의 움직임에서는 너무 서두르지는 마시고 우리가 체크한 값들에 대해서 명확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는지 여부, 여기는 주봉의 종가로 확인하는 값들이에요. 주봉의 종가로 확인하는 값이에요. 주봉의 종가는 언제 확인한다? 월요일 아침 9시. 이 움직임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일봉 차트에서 내려와서 우리가 76.2원이나 70.9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나올 때는 그때는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시자. 염두에 두고 접근해 보자. 여기 69원은 지금 현재 202평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 그때는 매매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왜냐면 확인해야 되는 값들이 위에 있잖아요. 위에 있는데 차트가 내려왔을 경우에는 종가 마감할 때 그 자리로 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과감하게 접근하셔도 무방하다. 지금은 조금 기다리면서 룸 네트워크의 움직임이 일단 안정화되는 데까지는 살펴보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움직임에서의 지지 저항값들, 체크해드린 값들 꼭 메모해 두시고요. 메모해 두셔서 실제 그 움직임이 나왔을 때는 긍정적으로 접근을 해볼 만하다 정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살펴볼 값들은 이 움직임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본다면 여기를 우리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여기를 노리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겠죠. 아까 상단 변곡이 70.9원이었죠. 70.9원이었으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보죠. 여기에 70.9원 확인을 하고, 자, 여기 값에 숫자는 좀 확대를 해서 보게 되면, 자,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는 피보 값들이 전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숫자를 좀 더 키울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움직임을 보면 꼬리는 이미 다 공략이 됐죠. 근데 종가는 피보 3 위에 올라가 있어요. 일단 피보 2까지는 만족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1파와 2파가 만족했는데 3파에서 컷이 됐어요. 그러면서 사실상 여기 시작가 근처까지 내려왔죠.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이후의 움직임에 4파 구간으로의 공략 여부, 3파와 4파 공략 여부가 좀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아요. 이때 공략은 일봉 차트 종가가 형성되는, 양봉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느냐입니다. 그때 중요한 값들이 여기 2파까지 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108원, 94원에서 108원은 열어두고 본다. 여기는 웬만해서는 갈 것 같다 정도의 관점이고요. 3파는 117원에서 132원이네요. 자, 여기는 이제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인 거죠. 종가 공략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4파가 141원에서
155원입니다. 그리고 오파가 164원이고요. 긍정적으로는 160 위에 올라가야지 우리가 앞에서 체크했던 170원대와 190원대 공략이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 움직임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열어두고 본다라고 얘기를 앞에서 주봉에서 뿐만 아니라 일봉에서도 앞에서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적으로는 피복 값으로는 2파까지는 무난히 갈 것 같은데 3파 구간의 공략 여부 좀 살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돌파하면 4파와 5파의 일봉 종가가 어디서 형성되는지 중요하게 좀 살피셔야 돼요. 그 스타트로 가는 구간이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요. 이때에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가느냐 여부예요.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고 가느냐 여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않고 가는 거는 다시 돌아와요. 힘이 딸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추가 추세 상승을 하려고 하면 지지를 우리가 체크하는 중요값들에 대한 지지와 구간에 대한 지지들을 확인을 하고 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움직임들을 이어가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룸 네트워크에서는 너무 서두르지 마시라. 주봉에서 체크해야 되는 거는 주봉에서 접근을 해도 무방한 지금 자리의 움직임이다 라는 거를 얘기 드리기 위해서 주봉에서도 체크 드린 거예요. 그런 부분들 체크했던 앞에 값들을 유념하시고 룸 네트워크에서도 적극적인 매매 이후 지지를 받고 났을 때는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자, 룸 네트워크에서도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